네, 여러분 노청입니다. 8월 30일 11시 55분 방금 전에 영상 하나를 찍었는데요. 이어서 책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으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치다 다스루 선생님의 곤란한 결혼, 그 목표는 천하무적, 이런 책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제가 그분의 책 중에서 교보문고가 팔고 있는 책을 전체를 다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지금 제가 기존에 읽었었던 우치다 다스루 선생님 책 4권과 새로 배달된 책 12권을 합치면 16권이 제가 집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책을 100권을 넘게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작가로서의 또 굉장한 앞날을 제시해주는, 제안해주시는 그런 작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분은 글쓰기와 관련된 것, 말하기와 관련된 것, 용기를 주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신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교육학자이자 번역가이자 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무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책이 술술술술 읽히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 장 읽고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그 맞아라고 생각한 그 내용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트가 하나가 딱 생기면 일파만파로 계속 번지면서 이분 책에 나와 있는 다른 분의 책도 사서 읽어보게 되고, 이분이 말한 그런 예를 들어 무라카미 하루키의 내용이 있으면 그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제가 집에 한 10여 권 있거든요. 그럼 또 그 책 중에 언급된 게 있으면 제 책꽂이에 그 책이 꽂혀 있는지 찾아보고 또 그 내용을 읽어보고, 없으면 야후재팬이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고 이러면서 공부가 계속 이렇게 참고서 찾아가듯이 공부를 하고 문제집 풀어가듯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 한 권 읽는데 보통 제가 한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는데, 우치다 다스루 선생님의 책은 일주일 12일이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초집중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필사까지 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막 밑줄 그어가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SNS나 영상으로도 제가 많이 찍고 있는데, 오늘 밤에 잠도 안 오고 이 책을 좀 더 읽다 보니까 방금 전에는 제 책, 새로 나오는 책에 대한 소개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밑줄 그은 내용 중에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들, 제가 읽다 보면은 이렇게 감명 깊은 내용들을 이렇게 페이지에 딱 적어 놓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별표까지 여러 개를 쳐놓은 내용 몇 개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52페이지 광맥 찾아볼까요? 광맥이란 단어만 들어도 이 내용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내용이라는 거를 이제 너무 집중해서 읽어가지고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읽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재즈 바를 운영을 하면서 바를 닫은 저녁에 밤을 새가지고 글을 쓰면서 2개의 책을 완성합니다. 그게 첫 작품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1973년 제가 태어났을 때 첫 책을 쓰신 거예요. 그냥 얼추 생각을 해도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최소한 25살 더 많으신 분이니까 정말 어른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핀볼이란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 2권을 내신 다음에 내가 이제 책 써서 이제 좀 더 잘 쓰고 싶은데 전업 작가가 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즈 바를 문을 닫으시고 시골로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작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 전환점으로 세 번째 책 양을 쫓는 모험을 이제 쓰시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이제 이게 본인의 데뷔작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작품이 양을 쫓는 모험, 그 책을 시골 가서 이제 쓰시고 나서 그 책이 대박이 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결과
이제 대박이 난 그 결과 열심히 쓰셔가지고 초집중해서 지바에 틀어박혀서 치바는 그 동네 이름입니다. 치바 시골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매일같이 몇 시간이나 집중해서 글을 썼다. 그 결과 광맥에 닿았습니다. 광맥이 이제 뭐 광산이죠. 광산의 맥, 그러니까 뭐 금맥 같은 노다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솟구쳤다. 그때까지는 창작이라는 것만 해도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글을 쓴다는 느낌이었는데 세 번째, 집중해서 쓴 전업작가로서 처음 쓴 양을 쫓는 모험은 달랐다. 이제까지 이 표현이 끝내줘요.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다. 엄청나잖아요, 이 표현이.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완전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는 것. 광맥과 만났다는 것은 문학적 전통의 계승자가 된다는 말이다. 와, 이게 표현이 제가 이거 한 수십 번을 읽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책을 6권을 썼는데 저는 제가 무슨 엄청난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쟁인데 제가 직원들을 가리키면서 했었던 과거의 경험을 그냥 책으로 낸, 책이라기보다 저는 매뉴얼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라카미 하루키도 두 번째 책까지는 그냥 내가 책을 썼다 이거에 만족하고 히트를 크게 못 쳤는데 세 번째 책을 전업작가로서 딱 쓰다 보니까 광맥을 발견했다라는 표현도 기가 막힌데 어떤 문학적 전통의 계승자가 됐다. 여러분 그 문학하면 생각하는 그냥 작가가 하면 뭐 섹스피어, 해밍웨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한강 작가라든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작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작품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내가 써냈다고 어느 순간 스스로가 믿는 순간 내가 해밍웨이, 섹스피어를 이어서 뭔가 작가로서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지구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문학적 전통의 계승자가 됐다고 저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루키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와 어떻게 하면 이런 멋있는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멋있는 표현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작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캐가 작가긴 한데 이런 남에게 회자될 수 있고 응용될 수 있는 이런 표현 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쓰면 안 되고 정제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표현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동사의 사용법, 뭐 명사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책을 쓰는데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책들을 사가지고 제가 읽고 있고 그 와중에 이런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 우치다 다스루 선생님의 책 이런 것도 너무나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게 책값을 한번 볼까요? 엄청 싸요. 또 15,000원밖에 안 해요. 이 15,000원짜리 책에서 거의 1억 5천 15억의 가치에 해당되는 제가 세상 살면서 올 들어가지고 뭐 감탄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스타벅스에서 아침에 지난주에 이 책을 이렇게 이 장을 읽다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탁자를 이렇게 스타벅스의 탁자를 탁 손으로 치면서 우와 뭐 이렇게 제가 소리를 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걸 제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동이 대단한 표현이었어요. 이제까지 본 적도 없는 들은 적도 없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다. 광맥을 만났는데 어떤 문학적 전통의 계승자가 된다는 말이다. 와 이런 표현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별을 3개나 쳐놓은 121페이지. 뭔데 제가 별을 3개나 쳐놨을까요? 별 3개만 쳐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막 적어놓고 필사를 해놨네요. 제가 이게 써놓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거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이 책을 요 페이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써놓은 것 같아요. 부동산 책을 쓰더라도
직업이 다른 누구나 읽어도 좋은 외부의 시선으로 책을 쓰는 능력을 키우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치다 다스루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밑줄 거는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문학은 자신이 있는 곳을 외부의 시선으로 보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인 문맥을 공유하지 않은 타국의 독자들과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나눌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앞 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 되게 이 챕터가 길었구나. 이겁니다. 시마 루타로라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시마 루타로는 너무 일본적인 글만 많이 써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갖고, 일본 드라마에 보면 이분의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일본 드라마도 굉장히 많아요. 사극이 많아요. 근데 이분의 책은 제가 이제 교보문고나 야후재팬에서 찾아보면 한국에 출간된 책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일본적이라 가지고 한국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가 없고 미국 사람한테 공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가 되지 못했다. 반면에 그 아래에 제가 이제 빨간 줄 쳐놓은 거에 보면, 왜 무라카미 하루키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나오는데 시바 루타로는 번역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나 일본적이다. 그러면서 이 뒤에 111페이지에 보면, 시바 루타로의 문학은 일본인을 위한 것이다. 일본 국민을 상대로 쓴 글이다. 그래서 세계인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121페이지에 이 내용을 보고 부동산을 하지 않는 사람도 제 책을 읽었을 때, 그렇구나.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책으로 표현도 하고 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이 121페이지를 보고 읽은 거고요. 과거에 읽은 책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가 있는데, 그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부동산으로 바꾸던지 승무원으로 바꾸던지 건축가로 바꾸던지 뭘로 바꿔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분한테 이제 그분은 이제 영업하시는 분인데, 이 책이 너무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고 모든 페이지에 밑줄을 끌 정도로 읽은 책이니까 새 책을 사서 선물해주고 싶지만 내가 밑줄 긋은 그 정이 가는 책을 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물로 드렸었고, 저는 그 책을 거기서 샀네요. 계양로를 갔다가 동인천역 앞에 있는 그 책방거리가 있거든요. 그 책방거리에서 헌책으로 사가지고 제가 다시 밑줄을 쫙쫙 그으면서 읽어봤던 책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외부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 업과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이 책의 내용으로 보면 시바 루타로처럼 일본 사람만을 쓴 게 아니라 일본인이 아닌 외부의 시선, 한국인, 미국 사람, 영국 사람한테도 읽혔을 때 똑같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자신도 그 텍스트의 정통적인 독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세계문학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계문학을 통용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통용되는 책을 쓰려면 글쓴이가 바로 자기 옆에 서서 이봐, 저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귀 속에 소금거리는 그런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써놨네요. 자, 딱 보시면 이 책에 제가 지금 절반을 읽었는데
내일 저녁에도 군산 갔다 와서 읽고 월요일도 읽고 해서 저는 이거를 최대한 빨리 읽어가지고 지금 우치다 다수루 선생님의 새 책 12권 추가로 산 거 말고도 중고책 제가 16권을 지금 주문해 놨거든요. 그럼 이분 책 30권인데 제가 이분 30권 책 중에서 지금 5개밖에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25개를 연말까지 다 읽고 싶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치다 다수루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꽂히면 또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약간 계약하는 근서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8월 31일 일요일 12시 10분입니다. 자, 굿나잇이에요.